자, 반갑습니다. 해석개론 2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석개론 1의 내용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을 잠깐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계속할 거면 사실 해석개론 1의 모든 내용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개론 2를 패스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해석개론 1의 모든 개념, 증명을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을 다 쓰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아주 많이 쓰고 이거 모르면 해석개론 2를 못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개념이나 어떤 증명들은 가끔만 나와가지고 그 중간에 막히면 그때 돌아가서 복습해도 괜찮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자에 관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언급하고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하고, 오늘은 내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 해석개론 1의 내용 중에 계속해서 쓰이는 것들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해석개론 1에서 심도 있게 다룬 내용들이지만 그것들을 다 다시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배웠던 개념 중에 앞으로 바로 다음 영상부터 많이 쓸 개념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그 해석개론 1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극한입니다. 사실 그 해석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극한을 어떻게 잘 다루는지에 관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 그리고 함수의 극한, 이 둘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해석개론 1의 내용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실수 같은 것들을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던 극한에 대해서 해석개론 1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xn이 x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조금 엄밀하게 쓰고 굉장히 다양한 예제들로 그리고 다양한 정리들로 이 정명이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고, 그 함수의 극한이 이제 해석개론 2에서 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 수열의 극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무에 입실론이 있으면 n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어서 스몰 n이 그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그러면 xn과 x의 차이가 우리가 맨 처음에 정해놨던 입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이 녹색으로 녹색 따옴표로 있는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 xn이란 수열 시퀀스의 리밋 극한이 x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다양하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자연스럽게 보는 방법은 그냥 이런 수직선에 나타내는 거였어요. 이 수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x가 있습니다. 그러면 xn이라는 수열이 x로 가깝게 간다가 뭐였나? 그러면 우리가 그 x에 무지무지 가깝게 간다를 수치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가깝게 가기를 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이가 입실론, 즉 에러가 입실론이었어요. 그러면 n이 크기만 하면 xn이 x랑 차이가 충분히 작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열이 초반에 x1, x2 이런 것들은 뭐 신경 안 써요. x1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x2도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쭉 끝나고 나면 쭉 이제 n이 커지고 나면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xn도 이 안에 들어있고 xn 플러스 1도 이 안에 들어있고 xn 플러스 2도 이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뭐 처음에 x1, x2, x3를 볼 때는 이 괄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크면, 즉 n이 있어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러면 저 괄호 안에 있구나, 즉 xn과 x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구나 라는 얘기를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이런 정의를 가지고 다양한 증명들을 한번 했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예 하나만 봐봅시다. 우리 이 n분의 2의 극한이 0이다를 증명하고 싶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그 다른 다양한 수학과 과목들에서 본 거랑 똑같습니다. 이 따옴표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입실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입실론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해야 될 것, n을 충분히 크게 잡아서 n분의 2랑 0의 차이가 작게 만들면 돼요. 증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일이 뭐였지? 우리가 n분의 2랑 0의 차이가 충분히 작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쓴 건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이랑 동시 조건이 그 입실론 분의 2가 n보다 작다.
라는 조건이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n을 잡아서 입실론 분의 2가 n보다 크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되지? 입실론 분의 2는 고정된 숫자니까 자연수가 커지다 보면 그 숫자보다는 커지겠지. 뭐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우리가 해석계론 1에서는 처음 배웠으니까 뭐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 의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안 써도 돼요. 4달 동안 익숙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다고 합시다. 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조건이 된다. 가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스몰 n이 캐피털 n보다 크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스몰 n분의 2는 당연히 캐피털 n분의 2보다 작고 얘가 입실론보다 작고 나왔겠습니다. 그쵸? 우리가 원했던 게 나왔어요. 따라서 n분의 2랑 0의 차이는 입실론보다 작고 입실론이 이무의 숫자니까 이 n분의 2의 극한은 0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그냥 끝까지 쓰면 입실론이 이무의 숫자니까 우리가 n분의 2의 리밋은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의 극한이 어떤 값이다 라는 걸 보이려면 과정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맨 처음에 n을 어떻게 잡을까를 이리저리 잘 조작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사용을 해서 이제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xn과 x의 차이가 작다를 보이는 게 핵심 목적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수열이 가지는 다양한 성질들이 있었습니다. 수렴하는 수열, 그래서 컨버전트 시퀀스가 있으면 얘는 항상 바운디드, 즉 6에다, 즉 뭐 어떤 마이너스 m부터 m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왜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생각을 해봅시다. 수렴하는 수열이 있다. 우선 바운디드의 정의가 뭐였지? 이 바운디드의 정의는 어떤 m이 있어서 xn이 전부 m보다 작다 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도 아래로도 막혀 있다는 얘기였어요. 자, xn이 수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xn이 수렴하니까 어떤 x로 수렴하겠지? 그렇죠. 어떤 x로 수렴하니까 뭐 편의상 x-1과 x 플러스 1 이렇게 놓으면 수열들이 뭐 초반에는 x-1과 x 플러스 1 사이에 없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커지면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이 위에 있는 이 그림처럼요. 그리고 뭐 처음에 운이 나빠서 x1은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뭐 x5도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x-1과 x 플러스 1의 바깥에 있는 것들은 많아야 유한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아야 유한계 것들 전부 우리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있겠지. 절대값을 취했을 때. 그래서 그 값보다는 모두 xn들이 작거나 같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마이너스 m, 이걸 플러스 m 이라고 하면 되겠네. 이게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요. 자, xn이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어버브, 즉 증가하는 수열이고 그리고 바운디드 어버브 위로 6에라고 해봅시다. 이 바운디드 어버브는 정의가 뭐였을까요? 얘의 정의는 어떤 m이 있어서 xn이 전부 m보다 작다 였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 조건을 그대로 쓴 겁니다. 이러면 xn이 수렴한다. 사실 이거 그 해석계론 1에서는 이제 그 실수의 completeness 혹은 완비성을 사용을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명제 자체는 그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봤던 수학 1에서도 나온 바 있는 명제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x1, x2 증가 수열이니까 인크리징 시퀀스니까 x3, x4 이렇게 점점 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x1, x2 땡땡땡 이렇게 점점 가요. 그런데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여기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데 막혀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딘가로 가겠지. 그쵸? 그 값으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얘는 뭐였냐면 수프리멈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는데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가다가 어떤 수로 수렴하겠구나 라는 얘기를 그냥 써놓은 겁니다. 자, 또 중요한 것, xn이 바운디드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얘도 처음에 보면은 이거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얘는 증명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예를 들어 xn 중에 무한번 겹치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무한번 겹치는 애가 있다고 하면, 그래서 뭐 x1, x3, x5, x7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그 부분수열을 생각을 하면 전부 상수 값을 가지는 수열이니까 수렴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뭐 막 다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뭐 x1이 유한계로 같을 수도 있고 x2가 뭐 같은 값들이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xn들이란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걔네들은 뭐 무한계가 있겠지. 집합으로서는 무한 집합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우리가 xn이 바운디드라 그랬으니까 뭐 마이너스 m부터 m 사이에 수열의 값들이 이렇게 무한계 찍혀 있겠네요. x1, x2, x3, x5, x7, x100, x1000 이런 것들이 다 있겠습니다. 어떻게 할래? 우리가 우선 얘를 반으로 나눠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누면 빨간색들이 우리가 수열들을 하나씩 하나씩 찍어 놓은 건데 왼쪽에 무한계가 있거나 오른쪽에 무한대가 있거나 그렇겠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가정을 할까요? 왼쪽에 무한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빨간색이 왼쪽에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택했어. 그래요. 그러면 또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빨간색들이 여기에 무한계가 있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 m부터 0까지를 반으로 쪼개면 이 왼쪽에 무한계가 있거나 수열의 값이 무한계가 있거나 오른쪽에 수열의 값이 무한계가 있거나 그렇겠죠. 뭐 왼쪽을 택할까 오른쪽을 택할까 우리 마음입니다. 오른쪽을 택해요. 이런 작업을 계속하면 첫 번째 부분 수열의 값은 이 녹색 점, 두 번째 부분 수열의 값은 이 주황색 점, 세 번째 부분 수열의 값은 또 이거 쪼개다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빨간색이 무한계가 있겠지. 그 중에 하나를 택하고 이것들을 쭉 반복하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이 나오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러프한 아이디어였고요. 이것들을 좀 자세히 써놓은 게 이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 프로퍼티 4R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냥 복잡하게 증명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바운디드면 이렇게 중간에 반반씩 잘라가지고 하나씩 택하는 과정을 선택해서 컨버전트 서브시퀀스가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 극한의 정의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xn이 x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x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x를 알지 않고도 xn만 가지고 수렴하는지 수렴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번째였어요. 얘는 x라는 값을 몰라도 수프리멈 xn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 정확한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xn이 인크리징이고 바운디드 오버면 수렴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시 시퀀스 라고 얘기를 하면 x랑은 전혀 상관없이 xn만 가지고 정의가 되는 수열이었습니다. 얘의 정의는 뭐였지? 이무의 입실론에 대해서 n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위에랑 똑같이 써봅시다. 스몰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그리고 스몰 m도 동시에 충분히 크기만 하면 xn과 xm의 차이가 충분히 작다 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의를 보면 스몰 x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xn이라는 수열이 코시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과 수렴하는 것은 우리 실수집합에서는 이제 또 일반적으로는 R의 D의 부분집합에서는 그리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동치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증명이 까다롭진 않은데 한쪽 방향은 되게 쉬웠고요. 다른 쪽 방향은 볼자노 바이어스 프로퍼티를 썼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해석개론 원의 지난 영상을 보면 되고요. 우리는 뭐 이 증명을 쓰지는 않고 이 내용은 가끔씩 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석개론 원에서 두 번째로 다뤘던 중요한 개념은 RD,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RD의 위상, 토폴로지입니다. 사실 오픈셋과 클로즈셋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일변수 미적분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개론 2에서 다룰 다변수 미적분학의 증명들이 되게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변수에서는 사실은 오픈셋, 클로즈셋을 다들 크게 다루지 않고 그냥 오픈 인터벌, 클로즈 인터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구간, 피해구간만 알면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다변수 미적분학에서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과목, 다른 수학 과목들의 이제 기초를 겸해서 오픈셋, 클로즈셋들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다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해석개론 2에서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D차원 공간 RD가 있고요. 거기에 X가 있고 그다음에 R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 BRX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림을 그냥 잘 그렸어요. 이게 정의가 뭐였냐면 오픈볼 오브 레디우스 R. 그래서 반지름이 R인 볼인데 중심이 X인 볼 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얘를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우리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1차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 뭐 여기 X라는 점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 거리가 2인 볼을 그려라. 그러면 뭐 여기 X-2부터 여기 X 플러스 2까지 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이 영역이잖아요. 이 빗금친 영역으로 우리가 그냥 B2X라고 그냥 얘기를 했던 겁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자, 2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유클리디안 2디멘셔널 스페이스 R2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기 X가 2,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해석개론 1을 다룰 때는 여러분이 이제 RD의 점이랑 R의 점을 안 헷갈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이렇게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는 해석개론 1 다 했고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특별하게 구분해야 될 사항이 아니면 그러면 이 볼드 페이스를 그냥 안 쓰고 그냥 X라고 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뭐 X가 2,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1이니까 이 점이잖아요. 이 점에서 반지름이 1인 이 B1X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거는 2차원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B2X, 여기서 B1X라고 해도 X가 이제 어떤 D에 대해서 RD에 들어있냐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네? 맞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을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S라는 집합이 오픈이다 라는 건 S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R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BRX가 S에 들어갈 때 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단순한 개념이긴 한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S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S가 오픈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요. 그리고 내가 이 빨간 점 근처에서 이 바로 위에 정했던 볼을 잡을 수가 있어서 이 볼이 어떻게 뭐였지? BRX였어요. 이 빨간색 빗금으로 이루어진 볼이 S 안에 쏙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제들을 한번 봐봅시다. 뭐 예제들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지. 0,1 엄청 단순하게 0,1 in R 이런 집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들이 오픈이냐 오픈이 아니냐 우리 그냥 이제 뭐 정의를 사용을 해서 열심히 해석개론원에서 했고요. 그림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왼쪽은 오픈이죠. 오른쪽은 오픈이 아닙니다. 왼쪽이 오픈이고 오른쪽이 오픈이 아닌 예 우리 그 이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요. 여기에 이
우리가 정의에서 나왔던 그림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 x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림으로 딱 보면 이렇게 작게 잡으면 안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치? 이걸 증명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x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r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게 왼쪽으로 갔을 때 0이랑 안 만나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1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x랑 0과의 거리랑 1과 x와의 거리 중에 작은 값으로 택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x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니까 이 값은 무조건 양수겠네. 그러면 brx는 0,1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픈인 거예요. 근데 0,1인데 0에서 닫혀있는 이 집합은 왜 오픈이 아닐까? 이거 역시 우리 알고 있어요. 여기 0이고 여기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x가 0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오픈 볼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우리가 깔끔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지? 만약에 x를 0이라고 하자. 이무의 r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r은 이 0을 중심으로 하는 볼에는 들어있지만 하지만 마이너스 2분의 r은 s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r을 잡더라도 0 중심 r 볼이 0,1이라는 하프 오픈, 하프 클로즈드 인터벌에 안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우리 해석개론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0,1 곱하기 0인 R2를 생각을 해봅시다. 놓여있는 공간이 다른 거예요.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예제일까?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X축은 0,1이고 Y축은 0인 이런 예제였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생김새만 보면 첫 번째 에그젬플과 같아 보이긴 하지만 R2에서는 오픈이 당연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분의 1,0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어떻게 볼을 잡더라도 볼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 빨간색 S 안에 안 들어가는 점이 항상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쓸 수 있겠죠. 우리가 해석개론 1 때 했던 연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첫 번째 숙제에서 해야 될 예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픈셋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셋들을 합집합을 하면 오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 오브 오픈셋, 오픈셋들을 그냥 적당히 골라가지고 합집합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고를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골랐을 수도 있어요. 하나도 안 골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집합은 오픈이다 라는 얘기예요. 얘를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S 알파가 오픈이면 그러면 이 합집합도 오픈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증명은 사실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거 오픈, 이거 오픈, 이거 오픈이라고 쳐요. 합집합을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 내가 여기에 있는 점을 생각했어. 그러면 얘는 이 맨 왼쪽에 있는 S1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S1이 오픈이니까 R을 조그맣게 잡으면 S1에 들어가겠다. 근데 S1에 들어가면 S1 유니온, S2 유니온, S3 유니온, 즉 합집합에도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오픈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명제였어요. 자, 그런데 인터섹션은 조금 다릅니다. 거의 비슷해요. 오픈셋을 적당히 인터섹션하면 역시 오픈이다. 근데 그 적당히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유한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써보자. 위에는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해석개론 1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은 카운터블이잖아요. 그래서 다 못 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스를 알파라는 그냥 이무의 수로 고른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한계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S1, S2, S3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S1, S2 이것들이 오픈이라고 칩시다. 유한계니까
m까지만 오픈이어야겠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i는 1부터 m까지 si들 한 거는 역시 오픈이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무한계를 인터섹션하면 어떻게 될까? 오픈일 수도 있고요. 오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떤 명제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발리를 딱 하나만 주면 되니까 그 명제가 맞은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요. 틀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무의 인터섹션에 대해서 오픈셋의 인터섹션이 오픈이 아닌가? 맞나?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맞을 것 같으면 증명을 해야 돼요. 틀릴 것 같으면 발리를 하나만 들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발리가 있습니다. 어떤 발리가 있었지? 이런 거. SN을 마이너스 n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라고 해봅시다. 이거 오픈셋이에요. 모든 n에 대해서 오픈입니다. n이 1, 2, 3, 4 그래서 쭉 카운터블계에 대해서 전부 오픈이에요. 그런데 인터섹션 SN을 하면 얘는 0밖에 없는 집합이고 얘는 오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이무의 오픈셋의 인터섹션은 고사하고 카운터블 인터섹션도 오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예제였죠. 자, 이제 오픈셋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클로즈셋이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 이제 다 알고 있어요. S의 컴플리먼트가 오픈이면 우리가 S를 클로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명제를 그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그냥 오픈셋 대신에 컴플리먼트를 생각을 하고 드모르간 법칙을 생각을 하면 이거예요. 이 인터섹션 오브 클로즈 셋들, 이거는 클로즈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 아래는 유니온 오브 클로즈 셋들은 일반적으로는 클로즈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유한계만 생각을 하면 클로즈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명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제 증명에서 오픈셋도 많이 쓰이지만 해석개론에서는 사실 클로즈드를 판별해야 될 경우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리고 그 클로즈셋을 생각보다 많이 다뤄요. 왜냐하면 클로즈셋이 컴팩트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클로즈셋을 조금 더 빠르게 판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특성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을 하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이 리미트 포인트입니다. 개념은 뭐냐면 앞에 있는 수열의 극한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냥 x 근처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s 근처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무의 엡실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아닌 y라는 점이 s에 있고 x랑 가까울 때입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양한 예제들에서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볼 때 이런 예제 있죠. 이런 예제. 이 0,1에서 우리가 리미트 포인트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0,1을 그림으로 그려봐. 그림으로 그렸어요. 0, 1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래에 있는 녹색으로 밑줄 친 컨디션을 한번 체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을 생각을 해요. 이 점에서는 다른 색깔로 합시다. 이 빨간색 점이 있다고 쳐요. 이 점에서는 아무리 입실론을 조그맣게 잡아도 자기 자신이 아닌 S의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2를 생각을 해봅시다. 1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실론이 아무리 작은 수라고 해도 어떤 입실론이라고 해도 이 근처를 잘 보면 근처에 자기 자신이 아닌 되게 가까운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미트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 0부터 1까지가 전부 더 셋 오브 리미트 포인트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할만한데 그럼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S가 뭐 n분의 1
이런 집합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집합 역시 마찬가지로 리미트 포인트를 찾아라. 그럼 수직선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수직선에 그려봅시다. 뭐 1 있고요. 2분의 1 있고 3분의 1 있고 땡땡땡 해서 0이 있습니다. 0은 S의 원소는 아닙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리미트 포인트는 S의 바깥에 있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뭐 이제 해석개론 1 할 때 열심히 기억하고 있다가 또 해석개론 2 할 때 가끔씩 깜빡깜빡하는 케이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이 리미트 포인트냐? 물어봅시다. 내가 반지름을 되게 조그맣게 잡아요. 2분의 1보다 조그맣게 잡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자기 자신이 아닌 S의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은 리미트 포인트가 아니에요. 2분의 1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그 R을 아니지 입실론을 6분의 1보다 작게 잡으면 주위에 2분의 1 말고 다른 S의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1도, 2분의 1도, 3분의 1도 당연히 n분의 1도 리미트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이거를 내가 직접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무의 x인 s에 대해서 x는 n분의 1이잖아요. 어떤 n에 대해서? 맞죠? 좀 아래 써봅시다. 자,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r을 어떻게 잡을까? n분의 1과 n 플러스 1분의 1 사이의 차이로 잡으면 되겠네? 맞죠? 그럼 이거 당연히 0보다 크네? 그러면 이 x 중심 r 볼이랑 s의 교집합은 x밖에 없잖아요. 맞죠? 이게 우리가 방금 그림에서 그린 겁니다. 따라서 x는 리미트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이런 증명들 우리 해석개론 1 때 열심히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럼 리미트 포인트는 없을까? 아닙니다. 딱 한 점이 있죠. 0인 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이 0을 생각을 하면 입실론이 어떤 수든 간에 이 안에 n분의 1이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 만약에 x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입실론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n이 있어서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n분의 1은 0이랑 다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y를 n분의 1로 잡으면 얘는 s에 들어있고 y는 당연히 x랑 다르고 y랑 x, 즉 0과의 차이는 n분의 1이니까 당연히 입실론으로 잡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위에 나와 있는 리미트 포인트의 조건을 그냥 그대로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S 근처에 점이 있다 라는 개념이랑 리미트 포인트다 라는 개념이랑 같다 라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이 리미트 포인트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클로즈드 셋의 특성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S라는 집합과 그리고 그 S의 리미트 포인트들의 집합을 합한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클로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S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클로즈드 셋을 만드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S가 클로즈드 셋이랑 동치 조건이 S가 모든 리미트 포인트를 포함한다 라는 것과도 같고요. S가 S의 클로저랑 같다 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념이 사실 전부 다 동치였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뭐 다양하게 증명하긴 했지만 특히 이 두 번째 컨디션을 가지고 집합이 클로즈드가 아니다를 증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집합. 아까도 봤지만 0이라는 집합과 n분의 1을 모아놓은 이런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클로즈드냐?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정의를 사용을 해서 하려면 컴플리먼트가 오픈임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쓸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S의 리미트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면 그 리미트 포인트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얘가 S에 포함이 되네? 즉 S라는 집합에 리미트 포인트를 다 포함을 하네? 따라서 S가 클로즈네 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의를 사용을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정의를 사용을 해서 클로즈드인 거를 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이 동치 조건을 사용해서 클로즈드를 많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단한 집합들은 우리가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오픈인지 클로즈드인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열심히 증명을 하고 쓸 계획이에요.